1심 법원에서 판사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이것도 그리고 감액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아니 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겠대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아니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왜 우리가 그렇게 재판을 끈 것도 아닌데 입증을 못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판사님이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결심하고 판결 선고를 해버렸어요. 근데 얼마를 인정했냐면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감정금액 다 인정하고 위자료를 3천만 원을 인정했네요. 아니 위자료 청구한 것도 뭐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천만 원을 인정한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변론주의나 당사자주의 원칙이라는 건 주장한 것만큼만 내에서만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초과해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해서 다퉜는데 항소심 법원에서는 그 판결을 원상 회복을 했어요. I'm inspired by thirst. I'm inspired by worth.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제 여름이 또 가까이 이제 오고 있는데요. 여름 되면 항상 많이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누수 문제예요, 누수. 비가 많이 오니까. 근데 아파트에서 누수 사건이 발생을 하면요, 사실 정말 힘들죠. 밑에 집 힘들어요. 차라리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다 없어지면 사람 마음이 좀 오히려 뭐라 그럴까, 좀 포기를 해서 그런가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희망이 싹 트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야 된다는 희망.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완전 절망적이었다가 사람이 안 다친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내 목숨은 건졌지, 다행이다,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위로하고 또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누수가 발생을 하면 사람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누수 사건의 경우에는 저 누수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곰팡이 냄새 나고 또 비 오고 막 얼룩덜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 스트레스가 화재 사건보다 누수 사건이 더 큰 것 같아요. 정말로. 실제로 화재는 다 탔는데도 불구하고 화재 사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그 다음에 그 소송할 때 보면 의연하세요.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이런 스탠스라고 하면 누수 사건은 너무 화가 나 계세요. 정말 분노에 차 계시고 본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저희 집합건물팀에서 누수 사건을 하고 부동산 팀에서 화재 사건을 많이 하는데, 누수 사건 하는 우리 집합건물팀 변호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 만나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힘들면 저희도 힘들어요. 이 누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피고를 우리가 대리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 사건은 좀 나은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아파트 위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거예요. 인테리어 공사를 뭐 만약에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밑에 집에서 물이 샌다. 그러니까 밑에 집에서 이제 윗집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밑에 집도 이제 새로 인테리어 한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살고 계시던 그 뭐 천정, 벽지, 그다음에 그 물이 흘러서 바닥까지도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다 물어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사 비용 물어줘라. 그동안 내가 다른 데 가서 살고 있었다. 3개월 동안 다른 데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용 물어달라. 그다음에 위자료를 이렇게 청구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 또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민사 사건에서는 사실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만큼만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판사가 좀 편파적이게 판결을 한 거예요. 사실 오늘 지금 제가 이 유튜브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를 다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데, 누수 사건의 경우에 어떻게 법원이 판단하는지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민사소송이 뭔다, 민사소송이 당사자주의다, 우리가 변론주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아까 제가 청구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정신적인 손해랑 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는 공사비용, 그리고 또 이사비용, 그 다음에 주거를 다른 데서 대체 주거를 비 3개월치를 청구를 한 건데, 요 금액 내에서만 배상을 명의해야 되는데, 본인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 그 변호사들이 가서 그 감정을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누수 사건은 이게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지,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그래서 이 누수가 어디서 발생했고 우리 쪽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거고 밑에 층에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다, 이거를 감정하거든요. 감정도 굉장히 많이 다퉈요. 여러분들, 이게 법원이라고 하는 게 돈이, 소송이 많이 된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변호사 보수뿐만 아니라 또 원고는 인치 때 송달료 들죠. 그 다음에 감정 비용이 들잖아. 감정. 이게 감정을 어디서부터 이 비가 누수가 생기는 건지, 이게 어떤 물이 새는 건지를 다 탐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보수비가 얼마인지를 산정해야 되다 보니까 감정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감정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다퉈요. 그래서 누수 소송이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도 찾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 쪽 주장은 그거예요. 아니 비가 누수가 됐으면 위층에서 뭐 물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때문에 누수가 생겼다고 하면 천정이나
벽체까지만 물어주면 되지 왜 우리가 바닥까지 물어줘야 되느냐. 이분들은 그 물이 떨어지고 고여가지고 흘러내려서 바닥까지 다 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나무까지 다 젖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의 다툼이 엄청 심해요. 근데 결국은 바닥에 원목도 일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거는 감정인이 그렇게 감정을 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퉜지만 다툼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1심법원에서 판사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이것도 그리고 감액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아니 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겠대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아니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왜 우리가 그렇게 재판을 끈 것도 아닌데 입증을 못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판사님이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결심하고 판결 선고를 해버렸어요. 근데 얼마를 인정했냐면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감정금액 다 인정하고 위자료를 3천만 원을 인정했네요. 아니 위자료 청구한 것도 뭐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천만 원을 인정한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변론주의나 당사자주의 원칙이라는 건 주장한 것만큼만 내에서만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초과해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해서 다퉜는데 항소심 법원에서는 그 판결을 원상 회복을 했어요. 이분들이 청구했던 금액은 굉장히 많아요. 1심에서 다 인정했기 때문에 거의 뭐 1억 원이 넘는 돈들을 그냥 인정했던 건데 항소심에서 인정한 거는 얼마냐 하면 원고가 2명이거든요. 부부였기 때문에 한 명한테 1,300, 한 명한테 5천만 원에서 6,300 정도를 물어줘라라고 했던 거고 이거 반 정도를 이제 원고가 이기고 반은 피고가 이긴 꼴이 된 거예요. 이제 항소심 가서는 지금 뭐 청구 금액의 반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된 꼴이 된 거죠. 근데 이 누수 사건 것도 이렇게 많이 물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던 그 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인테리어 공사 좀 실수해서 잘못하는 바람에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물론 이 사람들이 지출했겠지만 그 피고들이 하지만 결국은 그거보다 더 많이 뱉어낸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영업배상보험을 들어놔야 이런 경우가 생길 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볼게요. 당사자들은 뭐를 달라는 거냐? 원고들은 지금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재산상 손해, 원고는 아파트 보수 비용으로 7,500만 원, 그 다음에 가구, 우류, 장난감, 가재도구랑 관련돼서 92만 원, 이사비로 725만 원,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되니까 거주 비용으로 945만 원, 이렇게 해서 9,300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지분이 많으신 남편분이 청구한 거고, 그 다음에 처분께서 청구하신 게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2,4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자료가 각각 600만 원, 그 다음에 2,400만 원, 뭐 해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다 합쳐서 두 분이 나눠 청구한 겁니다. 같은 금액.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달라. 그랬더니 우리 쪽 얘기는 과다하다. 말도 안 된다. 이게 지금 뭐 말이 되느냐? 원고 아파트가 노후화로 인해서 강가된, 상각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새 집을 지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한 10년 된 그랜저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어요. 다 파손됐어요. 다 파손됐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반 정도가 파손돼가지고 수리비가 얼마 나왔냐면 2천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차값은 10년 된 차다 보니까 1,500밖에 안 되는데 2천만 원 어떤 걸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값만큼은 물어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핸드폰을 깨뜨렸는데 핸드폰 가격이 200만 원인데 보수비가 300만 원이 나오면 300을 물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그 차값만 물어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해액은 얼마나? 결국은 내 아파트가 오래됐으면 그거 새 집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감가상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고들도 이게 바로바로 좀 얘기하고 수리했으면 바닥까지 이게 피해가 확대됐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들 책임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감액해야 된다. 근데 감정도 좀 잘못됐다. 이게 여러 가지 감정도 좀 부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감정 금액도 그거 깎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위자료 3천만 원 너무 크다. 사람이 죽으면요 보통 위자료 1억 정도 나와요. 근데 누수 갖고 3천만 원이면 너무 과하다는 거죠. 물론 저도 원고 소송할 때 느끼는 건 너무 우리나라 위자료가 작아요. 소음 때문에 한 2년 고생했는데 결국 위자료 뭐 50만 원, 100만 원?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망시 위자료가 작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자동차 사고 나서 죽였으면 그 가족들이나 본인의 위자료도 있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위자료가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작물 책임, 우리 책임은 위층, 아파트 부분에 대한 공작물을 부동산을 소유하고 점유하면서 관리할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결국은 그거 맞다. 금액만 다툰 겁니다. 이분들 청구하는 거에서 어떤 거를 인정한 거냐면 아파트 보수 비용까지 인정하겠다. 이거는 감정에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가재도구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좋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 다음에 이사 비용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주 비용은 아까 얘기한 것 이전에서 다른 집에 살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나 그랬어요? 여기 보면
되면 9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900만 원하고 가재도구 보관 비용이 725만 원이나 나왔는데 그거를 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지만 보수 기간 동안의 가재도구 보관비는 지금 112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그 거주 비용은 315만 원 정도만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호텔 가서 잘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데 가서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그 원고들이 기본적으로 청구하는 금액들은 지금 숙박비를 그래 이분들도 터무니없게 청구는 하지 않았어요. 1인당 1일 7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인원수가 많아서 3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21만 원짜리를 청구를 한 건데, 근데 이거까지 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7만 원짜리 하나 정도 인정을 한 거고, 45일 정도 소요될 수는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정한 거는 3분의 1 정도. 이분들은 한마디로 1인당 7만 원짜리를 3셋이 나눠서 써야 되니까, 우리가 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집은 40평짜리 살다가 여관 들어가가지고 모텔 같은 데 가가지고 조그만 데서 살기 불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3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했던 건데, 법원에서는 이거는 아니고 뭐 하나만 써라 라고 해가지고 3분의 1밖에 인정 안 한 겁니다. 근데 이거 원고 입장은 억울할 수도 있죠. 실제로 생활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스위트룸 잡지? 호텔 비싼 거? 40만 원짜리 되면 되느냐? 이게 그래서 손해를 적정한 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를 고려할 때 그분의 생활 수준으로 원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볼 때는 더 손해배상이 좀 더 현실적이려면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잘못하면 너무 불일치게 손해가 커진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일 한 7만 원 정도의 그 모텔 정도나 뭐 그 호텔 값도 그렇게까지 안 쳐져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일반 국민의 수준으로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5일은 그대로 다 인정해 준 거예요. 대신 공사기간이 그 정도 걸릴 거다. 그랬더니 이제 피고 쪽에서 주장하는 건 이게 지금 다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막 주장을 해요. 그런데 법원은 뭐라 그러냐면 감정인이 감정한 거 웬만하면 믿어라라는 거예요. 뭐 자세히 제가 판결문 얘기 안 드려도 기본적인 취지는, 감정인이 법원에 나와서 선서하고 감정했으면 이 사람이 얘기가 설령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따지지 마.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거나 모순되거나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는 배척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따라라. 대신 다른 거에서 좀 조절하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45일도 맞다. 더 이상 따지지 마. 그래서 45일로 인정해 주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신 방을 개수를 줄인 거잖아요. 3개가 아니라 1개로. 이렇게 법원은 어느 정도 자기의 재량을 발휘하면서 양쪽이 싸우지 않도록 적정한 선을 타협해 간다는 것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내 생활 소득 수준에 보면 나는 항상 호텔에서만 잤어. 난 큰 평수에서만 잤어. 그러니까 그걸 물어줘야지라고 하는 건 본인이 뭐 잘못된 얘기는 아닌데, 법원은 평균인의 상식에서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리고 나는 인테리어 보수해줘도 나 최고가로 해줘야 돼. 이거 이태리 실크 벽지야. 이거 주장한다고 해도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 법원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송의 판사의 관점, 국가라는 사법부가 개입되어 있는 것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본인 말이 너무 맞다고 우기지 마시고 주장하지 마시고 좀 받아들이세요. 법원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이죠. 워낙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감정이 사실은 보수 비용이라든지 이게 너무 정확하게 감정이 되는지 모르겠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가 아파트 벽체가 이 콘크리트 옹벽이라든지 그 습식 구조가 아닌 일반 벽체에서는 누수라는 게 계속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리고 물이 머금고 있다가 결국은 손해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오래 좀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손해배상액이 70%로 제한한다. 이 얘기는 30%를 감액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재산상속되는 자우가 6천만 원 정도 인정하고 위자료도 다 따져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청구를 한 것 같지만 그냥 둘 다 1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만 받아라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자료에서도 많이 깎였죠. 3천만 원 넘게 청구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금액도 그 70%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깎였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청구한 금액의 반 정도밖에 못 이긴 거예요.
이게 항소심에 와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1심 법원이 판사가 제대로 했다 그러면 물론 그래도 항소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좀 더 그래도 상대방들한테 좀 더 법원의 신뢰도 올리고 분쟁을 조속하게 끝낼 수도 있는데 터무니없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판결하니까 항소심까지 와서 재판한 겁니다. 이게 누수 소송의 전형이에요. 윗집 아랫집에. 여러분들 저희가 맨날 얘기할 때 아우 그냥 웬만하면 조정하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저 변호사는 소송할 변호사가 매일 그냥 조정하라고만 얘기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유 일단 우리 사무실 뭐 저기 손님 좀 적게 오셔도 되는데 안 싸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누수에 관련된 그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